애플 주가가 가장 높았던 게 174달러였었습니다. 그때가 2022년 4월이었어요. 근데 벌써 180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인플레 다 무시했어요. 애플이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46% 올랐어요. 다른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고점을 뚫은 주식이 엔비디아라던가 애플 같은 주식입니다. 엔비디아는 AI빨로 뚫었다라고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AI도 없이 주가가 올랐어요. 시가총액도 3천조가 넘습니다. 이런 미국 1위 기업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 어느 정도 MR 헤드셋 공개 영향도 있었다라 볼 수 있어요. 애플이 이 헤드셋을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드디어 8년 만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재작년에는 메타버스 붐이 일면서 MR 헤드셋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무슨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만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모양이 이상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챗 GPT처럼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만큼 매출과 이익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애플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실망감을 갖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 주가뿐만 아니라 과거 한창 올랐던 메타버스 주식들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AI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AI 회사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메타버스 주식들을 한 번 더 열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MR 헤드셋 자체가 VR 메타버스랑 연관이 깊어요. 메타버스를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면 이질감이 들고 몰입이 안 됐었는데 헤드셋을 끼고 4K 화면으로 보면 현실과 구분이 모호해지겠죠. 물론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 모양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애플인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애플도 별 수 없구나. 스노클링 하나 끼는 것 같은 모양이었죠. 애플스럽지 않게 하드웨어부터 포문을 열었던 것도 의외였었어요. 보통 애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생태계를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하드웨어를 자연스럽게 정착을 시키죠. 그래서 애플에 조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었거든요. 이번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AI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거를 봤을 때 AI에 대한 압박감도 있었는데 헤드셋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라 생각 든 게 웨어러블 매출을 보면은 꾸준히 증가했던 애플의 매출이 정체된 걸 알 수 있어요. 애플 매출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된 거는 처음이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른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헤드셋을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 쿡의 마지막 행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개발했던 결과물을 공개하는 데 의의를 둔 것은 아닌가. 가격도 너무 비싸요. 3,5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50만원이 넘거든요. 아이폰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제가 느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챗 GPT를 먼저 공개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점 효과를 이번에 애플이 쓴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개발자를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 공격적인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헤드셋을 끼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말대로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비주얼이라던가 가격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까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저게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휴대폰을 쥐면은 한 손만 자유로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배터리를 끼고 2시간이라는 점은 지금은 아쉬운 점이었어요. 이 배터리를 내장시키게 되면은 헤드셋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럼 목이 아프거나 장시간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이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해 보여도 막상 쓴 사람은 신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헤드셋을 쓰면은 영화관처럼 화면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수혜를 보겠죠? 저는 게임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관 같은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은 현실과 게임이 분간이 안 돼요. 몰입을 하는 만큼 돈을 더 쓰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 때도 게임 관련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번에도 게임 회사, 게임 엔진,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에게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OLED 2개 디스플레이에다가 2300만 픽셀을 넣었는데 현실과 비슷한 수준의 게임이 나오기만 하면 게임의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실과 구분이 안 되니까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죠. 그러면 돈을 써서라도 이 게임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싶겠죠. 한마디로 현질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유니티라던가 어니얼 엔진의 역할도 커지겠죠. 비전 프로
때로는 시선을 고정해서 앱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목을 활용해서 앞에 화면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로 화면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눈도 쓰고 손도 쓰고 음성도 쓰고 이 센서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업무나 게임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밌겠죠. 또 하나는 M2 실리콘 칩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M2 칩이랑 R1 칩을 듀얼로 적용했어요. M2 칩은 M1 칩보다 CPU는 18%, GPU는 35%, 뉴럴 엔진은 40%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래스에서 중요한 거는 성능보다는 전성비랑 발열이 더 중요해요. 전력을 많이 먹으면은 사용 시간이 짧아지고 충전을 자주 해야 되겠죠. 야외에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발열과도 연관이 있어요. 성능을 제어하더라도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을 잡아야 돼요. 애플은 전력을 적게 먹기로도 유명한데 그 덕분에 휴대용 가전기기에서 고객 충성도가 높습니다. 써도 배터리가 잘 안 주는 거죠. CPU는 M1 칩과 같은 전력을 사용하고도 18% 더 높은 성능을 내고 GPU는 35%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R1 칩은 VR을 끼면 어지러움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 12개, 센서 5개, 마이크 6개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칩이 R1 칩입니다. 눈이 깜빡하는 시간보다 8배 빠른 12ms 안에 새로운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눈에서 얻은 정보와 전정기관에 얻은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고개를 빨리 돌려도 화면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어지러움증을 느껴요. R1 칩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헤드셋을 끼고도 어지러움이 없으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헤드셋은 메타가 81% 독점한 시장인데요. 메타보다 더 좋은 헤드셋이 나왔기 때문에 메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메타도 이 분야는 장인이에요. 오히려 경쟁을 하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와 애플이 치고받으면서 기술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같이 커집니다. 시장이 정해져 있고 점유율을 뺏는 싸움이 아니라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치킨 게임처럼 보이는데 시장 규모가 커지면 둘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도 수혜주가 되는 거고 오히려 작은 회사들이 신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겠죠. 챗 GPT랑 바드의 경쟁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점점 더 강자가 되고 나머지 작은 업체들은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비전 프로의 공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비싼 가격 그리고 배터리 선이었는데 왜 굳이 비싸게 했을까, 그리고 저 배터리를 안으로 넣을 수는 없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종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헤드셋을 끼고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어요, 이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완전 대중화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업무용, 그러니까 업무할 때 다 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게임용, 아니면은 운전할 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용. 처음에는 정해진 공간, 정해진 업무 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점차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데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회사, 게임 엔진 회사, 뭐 이런 회사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